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조 바이든은 러시아와 정면 대결을 선언하면서 동맹국들에게는 블라디미르 푸틴에 전혀 겁먹을 필요 없이 맞서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다 위선이었습니다. 바이든은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원하는 지원은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무기고는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하는 짓은 이해 불가합니다. 그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 경제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뒤로는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을 계속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은행들에 대해 러시아와는 최소한의 관계라도 계속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JP 모건 체이스와 시티뱅크에 대해 러시아 기업과는 전략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라고 지시해놨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온 미국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세계 경제가 파국에 다다를까 겁났던 겁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도 공황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위기감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은 은행들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하면서 제재의 디테일을 잘 살펴보라고 한 겁니다. 미 재무부는 이에 따라 은행들에 대해 미 달러화 결제나 송금, 무역, 재정 지원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것을 지시해놨습니다. 다만 이 짓을 하면서도 미 은행이 거래 가능한 러시아 기업으로는 가스프롬, 비료업체 우랄칼리, 포스아그로 같은 미국이 아쉬운 분야에 한정했습니다. 미국의 범주를 정해놓은 기업 외에 다른 기업과 거래하면 미국 은행도 수십억 달러의 페널티를 받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미 행정부의 이중적인 정책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은 은행입니다. 지난 9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의회 청문회 분야와 러시아와 계속 비즈니스를 한다면서 제재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미 다이먼은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다 따랐는데 왜 그러냐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미국도 경영인이 입법부의 횡포에 시달리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철수하고 말고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은행의 경우 철수하자니 러시아 시장 규모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철수했다가 다시 진입하려면 허가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고생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정치인들은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등 G7은 러시아가 석유 판매로 이익을 보면 안 된다면서 오는 12월 초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매하는 측에서 가격을 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G7이 주도하는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는 국가들과는 거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고객은 인도입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도 매체 프레스 트루스 오브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를 더 싼 가격에 사라고 촉구했습니다. 옐런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친한 인도는 이미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고 있어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여기에다 대고 더 싸게 사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는 쪽이 괜찮다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들이 멋대로 정해놓은 가격에 사라 마라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원유 수요의 85%를 충당한 인도는 러시아산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이전 1% 미만에서 최근에는 23%까지 늘렸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교역으로 크게 재미를 보고 있는 국가입니다. 제넷 옐런의 말을 들을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사서 망신당할 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달 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에서 원유 가격 상한제를 채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No oil, no gas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의 큰 손은 인도 말고도 중공도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누가 봐도 지켜줄 수가 없는 황당한 선언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던 외국 기업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통상부는 화장품, 향수 브랜드인 랑콤, 레드켄, 입생로랑, 조지 아르마니,
케라스테스가 곧 러시아 시장에 돌아올 전망이라 병행 수입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말 분쟁이 시작되자 로레알과 유니레버 같은 거대 기업을 포함한 여러 국제 화장품 브랜드가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자 3월에 모스크바는 남아있는 수요 충족을 위해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제품을 배송할 수 있는 이른바 병행 수입을 합법화했습니다. 랑콤, 레드켄, 케라스테스, 입생로랑,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소유한 프랑스 기업 로레알은 공식적으로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통상부가 발표한 만큼 물밑에서 이미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간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러시아 개입설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렘린의 셰프라고 불리는 러시아 사업가 예프게니 프리고진은 대놓고 미국을 놀려먹고 있습니다. 그는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풍자한 영화 식신스를 보라고 추천했습니다. 프리고진 소유의 회사 콘코드가 제작한 코미디 영화로 미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러시아 해커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미국을 놀려먹는 스토리입니다. 물론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저 민주당에서 짜놓은 허위의 스토리에 맞춰 제작한 반어법적인 코미디입니다. 프리고진은 더 나아가 미국을 재미있다는 듯 놀려먹었습니다. 그는 미국 미디어들에게 들으라는 듯 여러분, 우리가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개입하고 또 개입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외과 수술식으로 개입해 동시에 신장과 간을 제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이렇게 말하자 서방의 주류 미디어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로이터는 프리고진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해온 사실을 처음으로 크렘린 인사를 통해 시인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AP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과 관련 있는 기업가가 러시아의 미 선거 개입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들 놀리려고 한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회사 콘코드는 2016년 미국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를 운영한 혐의로 뮬러 특검에 기소되기도 했지만 2020년 3월 무혐의로 기각됐습니다. 바그너 용병도 이끌고 있는 예프게니 프리고진은 서구 미디어 담당 마크맨입니다. 그는 바그너 용병을 조직한 데 대해 영국이 소송을 건다고 하자 나토와 키예프 정권을 파괴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돋보이게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소송 비용을 자신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아프간인들을 모집한다는 설에 대해 AP가 질의하자 코믹한 객관식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1번, 바그너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두 번째 전선을 만들기 위해 아프간 군대와 대화하고 있다. 2번, 바그너는 AP 같은 미디어가 왜 멍청한 질문을 하는지 그 동기를 모르겠다. 아프가니스탄은 무슨 놈의 아프가니스탄이냐. 객관식 답안 가운데 아무거나 찍으라고 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유쾌하게 미국 정치권과 미디어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AP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서방 주류 미디어들은 죄다 엉터리입니다. 이런 미디어들을 한국인은 굉장히 추종하면서 그대로 번역을 하고 분석을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원문에다 더 식초를 뿌려 시큼하게 만듭니다. 참고로 한국 매체들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란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지 영향은 무슨 놈의 영향입니까? 너무 웃겨서 할 말도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